네, 지금부터 21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세상에서는 저출생 위기시대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고통 해소할 6개 영역에서 10대 공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파면과 거리에 따라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탓에 사실상 공약이 묻지마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현안에 밀려 교육 공약은 관심 밖으로 밀려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초저출생 또 사회 양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기 정권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는 정치권과 후보 측에 더욱 선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 세상은 교육 불평등 해소, 영유아 교육, 사교육 부담 해소, 초중고 교육 정책, 학력학벌 차별 문화 개선 6개 영역에 대한 10대 대선 교육 공약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하는 공약은 기자회견 이후에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정당 주요 후보들에게 전달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은 후에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은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5분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교육걱정 세상 나성훈 공동대표, 전은옥 선임연구원, 백병환 정책팀장,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 신소영 공동대표 순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역은 교육 불평등 해소입니다. 교육 격차 걱정 없는 공정한 교육,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1공약은 교육 불평등 해소법 제정 및 데이터 기반 국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 체계 수립을 제안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피케티 지수는 11.9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7년 7.9배에서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피케티 지수가 높을수록 소수에게 부가 집중된 불평등 심화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부의 쏠림 현상, 사회 양극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교육 격차가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특수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입시 불평등 보고서는 사교육 불평등이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진학률의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지위 대물림 심화, 계층 이동의 기회가 감소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부모의 재력 유무, 사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진학 가능한 대학의 서열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평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사회적 공식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양극화는 물론 저출생 현상과 지방소멸 그 어느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모순되는 정책들을 도입했고 결국 사교육비 총액 29.2조 원이라는 역대급 수치로 처참한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부는 이러한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로만 교육 불평등을 우려할 게 아니라 얼마나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교육 격차와 소득 및 계층 이동의 상관관계는 어떤지를 객관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 불평등 지표 개발 공약을 제안합니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에 기반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일회성 혹은 선언적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 불평등 해소법을 제정해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교육 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성과 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통계청의 소득 이동 통계에는 교육 격차에 의한 소득 이동을 확인할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개편해 거주 지역,
부모 소득과 학력, 부모의 직종 등을 추가해 교육 격차가 소득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난제이자 양극화 극복의 핵심인 교육 격차를 위해 이러한 정책들이 마련된다면 교육 불평등의 심각성과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할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고 지속적인 정책 및 정기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로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제2영역 영유아 교육정책 아이답게 자랄 권리를 지키는 교육 환경을 전환합니다. 영유아 교육 정책으로는 제2공약 4세 고시 근절을 위한 영유아 인권법 보장 입법 및 유아 사교육비 경감 정책과 제3공약 유아 공교육 강화 및 적기 교육 확산을 제안합니다. 2019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 5, 6차 국가 보고서는 한국 아동의 학습 시간이 OECD 평균보다 훨씬 길고 성적 중심의 입시 제도가 아동의 발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우려가 나온 뒤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영유아의 인권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도록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대학 입시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는 과도한 욕심과 불안은 최근 불거진 4세 고시와 이를 대비한 새끼 학원과 같은 기형적인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초저출생 현상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폐원하고 있는 현상 속에서도 조기 영어 몰입 교육을 앞세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소중한 유아와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공약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조기 인지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4세 고시 방지법 및 누리과정의 취지를 역행하는 영유아 대상 인지중심 영어몰입 교육을 강력하게 규제 및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보다 영유아 놀권리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입법도 필요합니다. 놀이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정 마련, 놀이 중심 교육 철학 확산, 영유아 놀이권 보장 및 사교육 예방을 위한 영유아 발달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법을 포함한 사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선 사교육 시장을 규제할 입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기관에 놀이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표준 교육 과정으로 공교육을 강화하여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청 통합 관리를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및 지역 간 지역 격차 해소 및 공공성 강화하는 공교육 정책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 발달 시기에 맞는 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계획을 추진한다면 앞서 언급한 영유아 사교육 기관 관리 감독, 공교육 강화, 학부모 인식 개선 등이 함께 연계되어 효과를 배가될 것입니다. 제3영역 사교육 부담 해소, 비교육적, 불법적 과잉 사교육 근절을 위한 사교육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사교육 부담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교육비가 1% 상승할수록 합계 출산율 0.3%가 감소하고 1만 원 증가 시 0.012명 감소되는 등 최근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4공약 초등의대반 방지법 등 과잉 사교육 근절을 위한 입법, 제5공약 국가사교육관리센터 설립, 제6공약 사교육시장 커리큘럼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진도 공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2024년 우리나라 초, 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천억 원 증가하며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를 국내 총 생산의 약 1%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장기적인 가계 소비 위축과 내수 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것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비용 측면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윤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은 학교급을 뛰어넘는 초고도 선행 교습 상품, 이른바 초등 의대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으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근거해 가르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입시에 유리하다며 무엇이든 가르치는 상품이 난무한 것은 부조리한 일입니다. 네.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법이 있음에도 공교육과 각종 입학시험에서만 교육과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사교육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과도한 선행교습 실태는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관리 감독의 권한을 부여받은 교육감이 단속에 나선다고 해도 관련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단속이 잘 이루어진다 해도 해당 지역에 일시적인 효과를 가질 뿐 산불처럼 번져가는 사교육 광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사교육을 관리 감독할 입법 그리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기관과 인력 예산 배치, 사교육 기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조치 등과 같은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학교법을 넘어서는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습과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무한 경쟁 아래 난립하는 초고도 선행 사교육 상품과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레벨 테스트를 방지할 것입니다. 2000년 과외금지법의 위헌 판결 이후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사교육 시장은 굳이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당시의 위헌 판결이 모든 사교육 규제를 위법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재의 판결은 신군부에 의해 도입된 과외금지법의 포괄적 규제에 대한 것일 뿐 아동 청소년의 권리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면죄부를 사교육 업계에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 난제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새 정부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 사교육관리센터를 설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비교육적이며 불법적인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리 감독 정책과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과 기관의 관리 감독 절차를 개선할 사교육 진도 공시제를 제안합니다. 공교육 기관과 달리 사교육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는 감춰져 있어 학생, 학부모는 사교육 상품 선택 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학원 정보 공개 서비스, 즉 학원 나이스 서비스가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원 교습 상품별 교습비, 인원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을 뿐 정말 중요한 정보인 어떤 학년에게 어떤 진도와 내용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정보에 교습 단원, 즉 내용, 교습 대상, 학년 등을 추가 등록해 공개할 수 있다면 사교육 상품 소비자들의 학원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 차원의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게 될 것이며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습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선전 행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현행 공교육 정상화법의 실효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4영역 초중고 교육정책, 미래형 초중고 교육혁신정책을 마련합니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악화하거나 목표와 방법이 서로 상충하는 정책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거나 새 교육과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상대평가 대입 제도를 확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례없는 폭정도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되면 초기에 초중고 교육정책이 다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서둘러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7공약,
성취 기준에 근거한 학교 평가 도입 및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 제8공약 고교학점제 정책 복원과 고교 교육 질 강화를 제안합니다. 이 두 공약을 제안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보충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업체를 찾게 만들며 이를 노린 사교육 업체에서는 개별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홍보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상품은 정확한 평가보다는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 자사의 교습 상품에 유입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정확한 진단으로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이어지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공교육의 질을 저하되도록 만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친절한 성적표를 도입해 국가교육과정상 성취 목표에 근거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기록해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평가과정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 우려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를 활용해 친절한 성적표 생성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거나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할 행정 업무 전담 인력 증원 배치 등의 보조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한편 개별 학교, 교사들의 성취 수준에 근거한 진단 및 성적표 계산 외에도 국가가 수립 운영하는 대입제도의 개선이 필수입니다. 윤 정부가 확정한 2028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역행하는 상대평가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 등급 획득 경쟁에 학생의 선택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2028 대입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4년 예고제 등에 의해 어렵다면 성취평가와 함께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에 제시하겠다는 기존의 계획만이라도 백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입 개편의 단기 과제로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하며 중장기 계획으로 수능 출제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수능에 의해 공교육이 입시학원처럼 되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할 공약이 필요합니다. 2019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발표된 것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열화로 표현되는 수직적 고교 유형의 다양화가 아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수평적 다양화 정책이었습니다. 윤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존치한 이 특권 고교들은 사실상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어 왔으며 고액의 사유와 학부모 부담금으로 부잣집 자녀들을 분리교육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위기에 놓인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고교 유형을 법에 명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고교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입법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불안한 교육행정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5영역 대학 서열화 해소입니다. 앞서 언급한 많은 교육 문제 뿌리에는 대학 서열화와 학벌부의 문화가 있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직장과 더 나은 수입을 얻기 위해 수도권 및 스카이대학 혹은 의대 등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해야 할 청소년 시기 학습 결과를 획일적으로 측정한 뒤 그 결과로 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잔인하고 기형적인 현상은 고등교육 재정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위치한 소수의 학교가 독식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 재정과 대입 병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적극 거론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서열화된 대학 체제의 문제에 주목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교육 걱정은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이것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기초로 하여 향후 3단계의 추가 대책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공립대학 중심의 교육 재정 지원 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위에 10개 대학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 선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첫 단계로 시작하여 중장기 계획인 2단계 대학 네트워크의 사립대 참여 확대, 그리고 3단계 전공별 인증 학위제, 교육 자원 공유를 통해서 여러 대학의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보편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기존의 병목을 조금 넓히는 데 그치는 것을 보완하고 양질의 고등교육의 보편적 제공과 함께 대입 경쟁을 조금 더 완화할 수 하기 위한 후속 정책이라고 봅니다. 각종 사회, 경제, 교육적 병폐를 낳는 대학체제 개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윤 정부가 남겨놓은 국가재정 위기와 세수 부족을 극복할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다음 대통령을 배출하려는 모든 정당에 특별히 요청합니다. 제6영역 채용문화 개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학벌주의를 타파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지나친 학력 인플레 현상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또 포기하게 만드는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여전히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고 채용에도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24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가 출신학교 등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85.2%는 그것이 채용 과정에서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벌, 학점, 영어 성적, 자격증 등 서류 단계의 주요 스펙은 실제 업무 성과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채용을 위한 학력 인플레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2025년 2월 기준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 수는 급증하고 있어서 금년의 2월엔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업 업종별 학벌 스펙 중심 채용 실태 및 청년 취업 사교육비 현황 관련 국가 연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학벌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후속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모두 고용의 전 과정은 물론 각종 입시에서도 출신학교 정보 블라인드를 통해서 출신학교를 통한 후광 효과를 차단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우대 혹은 배제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직무 역량 중심 공정채용 안착에 기여, 입시나 스펙 쌓기 위주의 우리 교육을 탈피하고 개인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실제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학력과 학벌 차별로 인한 재수, 취업활동 장기화 상태 해소 등 청년들의 시간적 손실 및 고통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없애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청년 세대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 및 노후 대비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늘 발표한 공약에 대한 범시민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은 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각 정당 및 후보자 측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교육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후보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각종 국가적 난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질적 입시 경쟁, 사교육 부담, 교육 불평등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정책 연대를 원하는 후보자는 정파를 초월하여 교육 공약과 정책 수립을 도울 것입니다. 유권자들께서는 오늘 저희가 발표한 6대 영역 10대 공약이 교육 불평등 완화, 영유아 인권 보호 및 공교육 개선, 사교육 고통 해소, 중고등학교 교육 및 대입제도 개선, 또 대학 서열화 해소와 양질의 고등교육 확대, 학력과 학벌 차별 해소를 기준으로 각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을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탄핵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회 변화의 열망이 교육 개혁으로 오롯하게 모일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24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다음으로는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BS 금창호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입제도 개편 공약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능 출제 방식이랑 범위를 좀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여기 실린 거는 평가 방식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가지고요.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들보다는 뭐 수시, 정시 비율을 좀 어떻게 하겠다, 수능을 몇 번 보겠다, 약간 이런 수준에 좀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수정시 비율이나 수능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능 출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행 수능 출제 범위 자체가 고교학점제와 교호되도록 짜여있지가 않습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만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들을 상당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범위가 짜여져 있습니다. 하여서 수능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 1학년 공통교과로 제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출제 방식과 관련해서도 현재 교수 대 교사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서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되어서 고교 교육과정과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는 것을 상당히 담보할 수 있도록 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출제와 검토 과정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처럼 킬러 문항이라든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상당 부분 블로킹할 수 있도록 좀 출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수능의 범위와 평가 방식, 그리고 절대평가화된 내신을 조합하는 방식의 그 대입제도를 단기적으로는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변별력의 문제인데, 지금 단계는 사실상 변별력 때문에 대입제도를 손보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대입제도를 손보지 못해서 생기는 뭐 저출생이라든지 사회적 난제를 떠안고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양상에서 국가가 결정의 기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백보양보해서 변별력 확보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고안해야 된다라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면접 중에 학생부 기반의 면접 방식을 더하는 것으로 좀 추가적 변별력을 보완하는 것으로 좀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제 초가상간 다 태우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뭐 지금 그 교수 커뮤니티에서도 뭐 수능 다회 제한, N차 제한이라든지 또 자격고사화라든지 이런 논의들은 나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자격고사화로 가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수능을 여러 차례 시행하도록 하자는 현재 불수능 기조의 수능, 또 킬러 문항 출제를 고수하는 수능에서는 아무리 수능을 여러 차례 치르더라도 오히려 수험생의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된다. 그래서 수능의 원천적인 개선 없이 뭐 SAT 다회 응시를 이렇게 수용하는 방식의 대입제도는 전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제가 어제 저녁에 한 고등학교에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 중고등학교를 강의를 갔었는데 중학생이 하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행 대입제도에서 과도한 이제 변별의 문제를 좀 강의 내용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변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중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전형 요소들을 조합하여서 현재 이제 산식, 산출식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합격 당락이 0.0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그 점수 차이로 탈락된 학생들이 재수, 삼수, N수를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현재 대학 입시의 변별 강도가 사실 과도하다라는 거는 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유의미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라고 보지 않고 그것은 평가 타당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교육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정량적인 변별을 하는 그런 방식의 전형을 이제 그만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그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던 그 수능의 비율은 장기적으로는 경감시켜야 맞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보더라도 각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이수한 그 과목들과 그 학생이 지원한 대학의 전공 간의 그 연계도를 고려하여서 충분히 지금 대학의 각 입학사정관들이 정석적 평가를 통해서 그 학생의 그 대학의 수학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대입제도 개편이 될 때 단순히 뭐 수정시 비율을 조정하는 정도의 매우 지엽적인 논의를 좀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의 교육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